안녕하십니까. 진박 야부리 TV의 야부리신 야부리 박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모아타운, 모아주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아주택, 모아타운 이러면은 사실 법적 용어는 아니거든요. 서울시에서 만든 이제 행정용어인데 사실은 이게 이제 탄생하게 된 그 배경을 한번 같이 짚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이라는 곳이 사실 우리가 지난 한 50년, 1970년대부터 엄청나게 이제 압축 성장을 해왔잖아요. 그런 과정에 서울시의 어떤 행정구역 확장을 되는데 그때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주택난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주택을 어떻게 공급할까? 이게 이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강남 개발하고 새로운 택지를 만들면서 한편에서는 이제 아파트를 짓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저층 주거지, 오늘날 얘기하는 단독주택을 쭉 지어서 이제 서울이 성장을 쭉 해왔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988년에 우리가 올림픽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1인당 국민 소득이 한 2, 4년 사이에 2배로 뛰거든요. 그리고 삼재호황이라 그래서 유가도 싸고 우리 그 달러도 싸고 금리도 싸고 이게 이제 삼전인데 그때 이제 또 중산층이 이제 소득이 높아지니까 중산층들이 출연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주택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때 당시 이제 노태우 정부였는데 이러다 큰일 나겠다 정말. 그때 압구정동 한양 아파트가 평당 1,000만 원을 하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200만 원 주택 건설 정책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200만 원 주택 건설하면 이제 일기 신도시를 생각하죠.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주택이 공급이 되고 200만 원가 해결됐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일기 신도시라 그래봐요 30만 원밖에 안 돼요. 나머지 주택을 어떻게 공급하느냐 이게 큰 과제였겠죠. 그래서 지방에도 이제 뭐 새로운 주택 단지를 조성을 하고 뭐 이러는데 기성시가지에 있는 그 단독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바꿔서 한 세대가 들어갈 걸 뭐 8가구, 10가구, 나중에 19가구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법을 바꾸고 또 90년대 이후에 들어와서는 다세대 주택이라 그래가지고 아예 분양까지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0만 원가 충족이 되는 건데 그 옛날에 한 가구가 살 지역에 뭐 한 5가구, 8가구, 뭐 많게는 12가구 막 이렇게 사니까 이제 굉장히 문제가 생기죠. 첫 번째는 예전에는 자동차가 별로 없었거든요. 우리가 90년대 들어오면서 마이카 시대가 도래를 하고 자동차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그 주차장을 감당을 못해요. 그리고 또 좁은 골목에 차가 교행을 해야 되니까 교통의 어려움도 있고 그 다음에 가구 수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원이 늘어나지도 않고 어떤 주민의 편의시설이 늘어나지 않거든요. 그게 점차 한 10년, 20년, 이렇게 30년 흘러가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빌라촌이 형성이 된 겁니다. 빌라촌에 가보면 주거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가격이 뛰고 사실 빌라촌 가격은 별로 뛰지 않는 이 가격 차이가 많아지는 거죠. 주거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저층 주거지를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서울시에 이제 재직할 때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이 많이 돼 있는데 사실 서울시가 한 600평방킬로미터쯤 되거든요. 그 면적별로 보면 한 반 정도, 그 중에 반 정도가 주거지입니다. 근데 주거지 면적의 한 5분의 3 정도가 아파트고 5분의 2 정도가 저층 주거지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는 세월이 지나면 재건축도 하고 주거 환경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데 저층 주거지는 갈수록 이게 쇠락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나온 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사실은. 가로주택, 물론 뭐 재개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재개발을 할 수 있는 뭐 노후도나 도로 접도이나 이런 거 따져보면 그 저층 주거지에 한 10%에서 20% 정도밖에 재개발할 수가 없어요. 나머지 한 80% 정도가
재개발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그래서 일정한 필지, 뭐 10필지에서 20필지에서 한 10,000평방 제곱미터 이하의 필지를 가진 주택을 가지고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자. 그게 이제 소규모 정비 사업. 제 기억에 한 2017년 정도 이제 법제화가 되고 쭉 나왔는데 그게 별로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2021년인가요? 이걸 좀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모아주택이라는 그 이제 용어로 바꾸죠. 그럼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그렇죠. 그걸 좀 더 발전시켜서 그리고 이제 그 모아주택의 유형을 보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있지만 뭐 자율주택 사업도 있고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이런 하여튼 4개 유형을 이제 묶어가지고 모아주택으로 하자. 근데 이제 모아주택을 하다 보면 여기 조금하고 저기 조금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이게 요게 난개발이 되니까 이걸 크게 묶어서 도시관리 기본계획을 좀 마련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각자가 자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그게 이제 묶다 보니까 타운이 되는 거죠. 타운이면서 모아타운이야. 그러니까 시발점은 모아주택에서 된 거야. 그렇죠. 그 뒤로 가면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재정비 사업, 뭐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그렇죠. 근데 결국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사업성 문제, 뭐 결국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아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 8가구, 다세대 주택 분양을 한 거는 뭐 만들어지면 19세대까지는 사업 승인 이하는 안 받았으니까 그렇게 골목골목에 필지들을 옛날에 필지 하나가 70평, 뭐 50평, 40평 그렇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세대를 짓는 그 분양업자들은 그러한 필지들을 2개 정도 사서 아니면 좀 큰 땅을 하나 사서 거기다가 8가구 뭐 이런 걸 지어서 이제 우리 구도심이 형성이 되어 있죠. 이제 강북 지역에. 그래서 요런 것들이 모아서 모아주택을 해보자. 그러니까 뭐 2필지, 3필지, 4필지. 그래서 하나로 이렇게 블록을 묶다 보니까 이제 좀 작아. 근데 옆에 또 도로 건너에 그게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묶어서 타운을 만들어.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제가 좀 이 모아주택 처음 나왔을 때 명륜동 쪽에 이제 한 4필지를 묶어서 한번 진행을 좀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교수님 우리가 이제 구도심에 이 강북 지역에 차를 끌고 들어가 보면 뭐 지금이야 이제 바깥에 이제 쓰레기통이 없어졌지만 옛날에 콘크리트로 만든 쓰레기통이 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네, 지금이야 이제 재활용하지만 그 쓰레기통 있죠. 근데 차가 들어가다 보면 한 대만 걸려도 이게 비켜줘야 되고 뭐 주차는 또 차 댈 데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길 옆에다 바짝 붙여가지고 대고 그래서 모아주택의 기본적인 방향이 그러니까 토지를 합쳐서 개발을 하면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공동으로 쓸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 출발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아주택을 한쪽에 필요로 하는 공간에 집을 모아서 짓고 그 여유 공간에다가 보행자 공간, 뭐 도로, 뭐 녹지 공간, 뭐 요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 이제 이 명륜동 프로젝트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 보시면 4개의 필지를 모아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하로 주차장으로 다 들어가니까 지상엔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지상에는 우리가 이렇게 쌈지공원처럼 주택을 셋백을 해서 일부분으로 짓고 가운데에 이렇게 중정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1층에는 이렇게 인근 주민들이 와서 같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북카페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여기 와서 이제 놀이방 개념으로 이제 놀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러니까 결국은 요 단지 안에, 요 4개 필지라는 단지 안에 부모님들이 와서 아이들 노는 공간과 뭐 같이 이 뭐 공간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놀이터의 개념,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사회적으로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교류의 공간, 요렇게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아주택의 취지가 사실은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도로도 넓어지고 지하로 주차장 들어가고 지상에는 그러한 어떠한 이제 교류의 공간이 생기고 녹지 공간도 생기고 뭐 쌈지공원처럼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거기에 모아주택이 한 블럭 한 블럭 한 블럭 한 블럭 이렇게 이제 실현이 되다가 보면 요 타운이 골목이 뭐 4m짜리, 6m짜리, 뭐 옛날에 뭐 6m짜리도 없었어요. 그죠? 거의 한 3m, 4m 뭐 그렇죠. 이랬으니까. 요 공간이 넓어지고 그래서 이 모아 주택이 모아져 있는 이 타운이 사실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타운으로 발전이 되는 게 아니라 구도심의 어떤 매력도 가지고 있고 또 그러한 공간도 만들어서 아기자기하게 우리가 오래된 도시를 가보면은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 도시를 가보면 높지도 않으면서 도시가 이게 쾌적하고 뭔가 이렇게 뭐 구도심의 매력을 갖고 있는 그런 타운, 그러니까 그게 모아주택의 어떤 취지였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실현이 못 됐어요.